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그 기업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기업이 지금 CEO가 뭐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든지 아니면 미래 먹거리가 정말 부실하다든지 그렇게 이제 정말 근본적인 기업의 펀더멘털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미국 환율은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투자 이야기를 쉽고 편하게 들려드리는 한주주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에게 들어온 질문이 하나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좀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주주님, 원달러 환율이랑 삼성전자 주가랑 좀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좀 더 자세하게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향성이 실제로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삼성전자 하나만 봐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가 달러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에는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좀 안 좋은 경향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만 좀 그런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세계가 다 마찬가지로 그래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안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데이터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지금 옆에 이제 떠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 검정색 선은 달러 인덱스 선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선은 세계 증시 선이에요. 한번 그래프만 보셔도 딱 역의 상관관계로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달러 가치가 오르는 시기에는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것 같고 달러 가치가 좀 낮아지는 시기에는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을 이 그래프에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세계 증시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미국 증시는 또 어떨까 궁금하시잖아요. 미국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달러가 높으면 자국의 통화 가치가 높으면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역시 미국 증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미국 증시를 볼 때는 S&P 500을 자주 보잖아요. 그럼 S&P 500과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좀 상관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지 그걸 이제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또 준비를 했어요. 이 그래프에 보시면 파란색 선은 달러 인덱스 가치고요. 그리고 빨간색 선은 S&P 500 가치예요. 그게 이제 역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를 이제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언제 상승하는지를 알아야겠죠. 달러의 가치는 언제 상승할까요? 그냥 우리 직관적으로 생각나는 거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뭐 예를 들어 코로나 상황 때 굉장히 좀 무서웠잖아요. 두려웠잖아요. 그런 두려운 상황에 달러 가치가 갑자기 급등했었어요. 그때 한때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정도까지 뭐 이렇게 치솟고 그랬었거든요. 불과 얼마 전이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지금 같은 데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시기에도 역시 달러와 가치는 올라가요. 이렇게 좀 세계의 정세가 되게 불안정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유가가 뭐 치솟거나 뭐 그런 상황,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하고 복잡하고 심란한 상황에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 전쟁이 터진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국내에서 달러 가치가 엄청 높아지겠죠. 이처럼 이렇게 달러의 가치는 그 세계 정세와 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달러는 안전자산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달러는 안전자산이면 주식이나 다른 이 자산 같은 거는 달러에 비해서는 그래도 위험 자산에 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계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안전한 걸 더 보유를 하려고 하지 좀 불안한 걸 보유하려는 성향이 좀 낮아져요. 그러니까 빨리 좀 불안한 거는 팔고 안전한 달러를 가지고 있자 이런 분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나 뭐 기업이나 투자 기관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달러를 왜 보유해요? 왜 보유하냐에 대해서 또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모든 교역을 다 달러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굉장히 귀한 거죠. 우리 당장 석유를 수입을 한다라고 해도 달러가 필요하고요. 필수적인 우리 재화를 구입하는데도 역시 달러로 우리 상거래를 해요. 그러니까 달러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필수적인 자산인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자국 통화 가치가 굉장히 폭락했다라고 하더라도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달러는 안전 자산으로서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한 시기에는 너도 나도 이렇게 보유를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달러 가격이 상승해요. 그럼 이 달러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이 그럼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게 또 궁금하실 건데요. 달러 가격을 상승시킨 그 원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가격 상승을 촉발했던 그 원인들이 주가에 또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돌고 도는 악순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로 달러 가치가 올라가요. 그러면 달러를 빌려가지고 우리 투자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그 빌린 사람들은 달러 먼저 빨리 갚아야 돼요. 달러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을 팔아야겠죠. 그럼 주식을 팔면 어때요? 주가가 떨어지겠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 달러를 신용으로 주식 거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가진 돈은 없는데 이거 내가 돈 채워 넣을 테니까 주식 살 수 있게 해줘 라고 하면서 신용으로 주식을 거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신용으로 거래하신 분들은 근데 그 돈을 시기 안에 못 메꿔 넣으면 그게 반대 매매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반대 매매 당하면 어떻게 돼요? 주식이 되게 저렴한 가격에 팔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상승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이 주가가 또 하락하니까 또 여기서 또 이제 달러를 못 갚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 또 반대 매매가 발생을 해가지고 또 주가가 더 하락하고 여기에서 이제 계속 이 악순환의 고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물류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고 특히 유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런 가격들이 오르면 기업들이 생산성이 어떻게 될까요? 생산성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기업의 생산성이 낮아지면 주가도 역시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역시 주가도 떨어지겠죠. 이렇게 이제 다양한 사건들이 얽히고 설켜서 이제 주가 하락을 촉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기업은 이제 세계 정세가 불안정하면 매출 역시 많이 떨어져요. 물론 환율이 올라가면서 그 환율에서 받는 혜택도 있겠지만 그 혜택보다 매출이 떨어지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좀 기업의 실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그러니까 또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세계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돌아가고 있는데 위기 상황이 아닌 시기에는 이거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크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좀 전쟁이 터지거나 그런 시기에는 이게 우리가 세계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교류하는 게 얼마나 우리 경제에 좀 이로운 일이었는지를 위기에 와서야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아마 궁금하신 건 이걸 거예요. 이처럼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는 시기에 주가가 하락하면 나는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는 시기에는요, 세계 증시가 제가 다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시기에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좋아요.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미국도 역시 아까 전에 제가 그래프 보여드렸는데 미국 S&P 500도 달러가가 상승하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전반적으로 다 안 좋지만 그나마 미국이 조금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미국에 투자하는 게 좀 더 마음 편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렇게 높은 시기에 내가 한 1달러를 1,200원 정도에 사는 건 그래도 좀 괜찮아. 근데 만약에 여기서 1달러에 뭐 1,300원, 1,400원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그때 이제 환전해가지고 미국 주식을 사기는 좀 부담스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고공행진하는 시기에는 미국 증시가 조금 낫다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환전하는데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해결책은 그거겠죠. 기존에 현금을 좀 보유를 하고 있었고 그 현금을 또 특히 달러로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킬 수도 있었겠죠. 근데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질문자분께서는 삼성전자 주가와 그리고 환율과 그 역의 상관관계를 여쭤본 걸 봐서는 아마 이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계신 주주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걱정이 되죠. 이게 내가 삼성전자 주식은 미국 주식도 아니고 한국 주식인데다가 달러가가 계속 상승하면 내 주식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팔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안 좋은 시기가
사야 될 타이밍이다 라고 하는 거를 되게 요즘에 분들은 많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말도 있어요. 폭탄이 터질 때 매수하고, 그리고 바이올린 소리가 들릴 때 주식을 매도하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말을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이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팔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달러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그냥 가만히 가지고 계시는 게 낫다라고 보는 게,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그 기업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기업이 지금 CEO가 뭐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든지, 아니면 미래 먹거리가 정말 부실하다든지, 그렇게 이제 정말 근본적인 기업의 펀더멘털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지러운 상황이고, 달러가 이렇게 굉장히 귀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안 좋은 거라서, 제 생각에 지금은 좀 팔 타이밍이 아니지 않을까, 굳이 좀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좀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시기는 주식 투자하기는 그다지 좋지가 않다. 왜냐면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그리고 미국 증시도 역시 안 좋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잘 이렇게 보고 있다가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그 직전에 이렇게 내가 주식을 다 팔아서 나와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미국 환율은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달러 가격이 오른다고 다 이렇게 주식을 매도해버리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이게 달러의 변수가 5년, 10년 그렇게 미치는 영향이 아니거든요. 그냥 정말 단기적인, 중단기적인 이슈일 뿐이에요.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달러에 대한 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도 이제 달러 가격이 너무 높아지는 상태에서 이렇게 환전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새롭게 이제 미국으로 진입하시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뭐 1,300원, 1,400원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수준은 아니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요. 그래도 조금 힘든 상황에 잘 투자 꾸려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칠게요.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